안녕하십니까. 토익인강 매출 1위 0단계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송승환입니다. 최강의 강의로 여러분의 인생에 전환점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1시간 만에 끝내는 토익 영문법 기적의 총정리 강의입니다. 저의 0단계 첫 번째 강의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이 강의를 듣고자 하는 학생들은 현장 학생들처럼 앞에 두 장으로 구성된 자료 프린트를 반드시 다운받고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리는 내용. 첫 번째 강의라고 했습니다. 1시간 만에 끝내드립니다. 다시 한번 1시간 만에. 100시간이 아니라 1시간. 여러분의 1시간의 투자가 영어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길러줄 겁니다. 반드시 본 자료를 다운받아서 이렇게 아래 깔아놓고 반드시 봐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상당히 이쁘게 만들어져 있고요. 토익을 공부해 본 적이 있다. 또는 자기가 토익 600도 괜찮고 700도 괜찮고 800도 괜찮다. 아마 그냥 점수가 언제인지 몰라도 토익 책을 한 번이라도 봐본 적이 있다. 라는 학생이라면 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그 다음 장을 넘기는 순간 아하, 이 자료가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알게 될 것이고 이 자료가 가지는 가치를 알 것입니다. 물론 적어도 850 이상이 나온다면 이 자료를 받자마자 나의 이름을 한 번 더 외치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이 자료를 이쁘게 프린트해서 반드시 책상 앞에 스스로 토익 만점이 나올 때까지 또는 토익 시험이 완전히 인생에서 끝날 때까지 붙여놓게 분명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프린트를 받아서 반드시 아래 놓고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 좀 떠듬어도 오케이 됩니다. 오케이. 페이지 앞쪽에 보세요. 토익의 신 이렇게 나왔네. 1시간 만에 끝내는 기적의 토익 영문법 총정리입니다. 일단 사진 보세요. 그죠? 저도 불만. 실물이 훨씬 더 잘생겼다. 그거 왜? 그 옆에 필기. 간단히 제 소개합니다. 이름 송승환이고요. 밑에 네 번째 줄. 전 압구정 송승환 어학원 원장.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쓰세요. 필기. 선생님이 누구냐면 원장이었고요. 현역, 종로와 강남에 지금 최고의 에이스 토익 강사라고 하는 선생님들 20명 이상을 배출했습니다. 지금 모두 선생님 어학원 출신의 누구였다? 토익 강사들을 배출해낸 원장이다. 뭔가 틀리겠죠, 그죠? 1시간. 뭐라 그랬죠? 1시간. 틀린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왼쪽. 나의 강의는 영어의 체계적 틀을 잡고 했습니다. 틀 동그라미. 틀 동그라미. 뭐가 아니다? 파편적인 문법적 지식의 나열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강의랑 틀린 거. 문법적인 지식을 잡다하게 나열시켜서 시험에 나온다라는 비법이나 요령으로 치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해준다? 틀을 먼저 잡아주고 틀 속에서 비법이나 요점이나 핵심과 기출을 분석시켜준다. 이게 불가능했던 겁니다. 이게 뭐가? 나머지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왜 영문법의 틀 속에서 토익의 논점을 체화시키는 게 불가능했었다. 따라서 한계는 포기하고 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틀을 잡아주기 시작하면 토익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단순히 영어를 공부하게 되고 영문법을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쓸데없다. 그런데 쓸데없지 않다. 이걸 1시간 만에 잡아주고 플러스 알파로 뭐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필요한 비법과 핵심과 요령을 설명해 주는 강의. 그래서 직관적으로 내 강의가 나머지 토익 선생님들과 다른 점은 거기 써 있네요. 체계적 틀을 잡고 전체를 조망하는 그 틀 속에서 토익에 나오는 논점들을 정리해 준다. 그 논점도 한꺼번에 다 토해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지금 950점자가 아니고 그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단계별로 충분히 따라오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오케이? 밑에 전설의 동그라미, 감동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전율의까지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하고 싶은 나의 수업의 목표이고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옆에 동그라미 열정. 보면 알죠? 그죠? 열정적으로 생겼습니다. 제 열정이 조금 더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는데 도움이 되길 정말로 바랍니다. 오케이. 그러면 1시간 만에 끝내는
토익 영문법 총정의 드디어 시작하겠습니다. 밑에 1페이지 계속 보고. 자, 다음 페이지. 선생님 표는요, 그 아름다운 표를 그대로 그려 넣으면 글자를 써놓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독할 수 있도록 테두리만 나와 있게 만든 겁니다. 자, 공부 좀 해본 사람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가운데 보세요, 가운데. 자, 주어, 수어, 수식어, 연결어. 뭘 나타낸다? 문장을 나타낸다. 문장이란 인간이 나 아닌 다른 인간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4가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기본이고 그 기본의 기준이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리 아파하는 문법은 이 문장의 구성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따라서 자, 그 앞뒤에 동그라미들은 지금 일단 보지 마시고 그 박스 속에 있는 내용들 먼저 보세요. 자, 맨 먼저 주어 나와 있네. 그죠? 주어. 자, 이겁니다. 주어는 주어의 정의. 한 개의 문장에서 그냥 주체가 나타난 부분입니다. 그렇다가 좀 줄여서 주부라고 부르는 거고 그 주부의 중요한 단어나 핵심 단어를 줄여서 주체가 나타난 부분에 중요한 단어를 주어라고 부르는 거. 알겠죠? 이게 국어 사전에 나오는 주어의 정의입니다. 다음, 한 개의 문장 속에 이렇게 주어가 나타나면 이 주체가 나타난 부분에 중요한 단어를 서술해주는 부분이 어딘가에 붙어 있을 겁니다. 그걸 줄여서 서술해주는 부분에 서술 따고 줄여서 부자 따서 서술부라고 하고 그 중에 또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 골라서 수어 또는 서술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영어 문장은 가장 간단하게 크게 주어와 수어로 구성이 된다. 끝. 됐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 만나는 문장은 좀 더 길죠. 긴 이유는 각각의 주어를 각각의 수어를 수식해주는 수식어가 붙어서 길어진다. 그리고 지금 표에 나와 있지 않지만 뒤에 또 붙어 있죠. 그죠? 주어, 수어, 수식어가 아무리 길어도 문장이 두 줄, 세 줄, 네 줄짜리가 만들어지지 않을 텐데 실제 만나는 문장은 그런 긴 문장이 존재하죠. 이유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어를 통해 새롭게 뒤에 주어, 수어, 수식어가 연결되기 때문에 문장은 길어지는 거다. 따라서 자 보세요. 간단한 그냥 듣고 이해만 하면 됩니다. 문장 구성의 2가지 요소는 주어, 수어다.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추가된다면 주어, 수어, 수식어이고 전체 문장을 구성하는 4가지 구성 요소는 주어, 수어, 수식어, 연결어이다. 여러분이 들어봤던 목적어 보호는 이따 얘기해 줄 겁니다. 됐죠? 그죠? 자, 기본적인 문장의 구성 4가지 요소. 자, 앞에 보세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주어 칸 위에 동그라미가 3개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올라가 있죠? 그죠? 첫 번째, 가장 흔하게 자, 들어봤던 명사라는 말이 하나 들어가 있을 겁니다. 뭘 말하는지 알겠죠? 영어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이 앞쪽에 있는 칸 속에 들어간 것들밖에 없다.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게 명사. 그리고 밑에 좀 떨어진 곳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다음에 이 표는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표가 아니에요. 알겠죠? 매우 과학적이다. 잘 보면 명사 앞에 선도 없이 뭐가 붙어 있습니까? 관사가 붙어 있죠. 그죠? 그 얘기는 대명사 앞에는 관사가 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영어 문장에 야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볼 때 명사, 대명사 또는 관사와 함께 있는 명사가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 외에 다른 놈들은 문장에 주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없어. 우리 토익 강의를 하면서 보통 가장 흔하게 선생님들이 쓰는 말이 뭐야? 명사 자리, 수로 동사 자리,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의 수식어 자리, 전치사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자리 할 때 이 자리만 알아도 적어도 10개 이상 문제가 풀리게 되는 한 개 한 개 풀어주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들으면서 명사란 말 들었죠. 그죠? 뭐가 떠올라요? 그냥 명사요. 사물의 이름을 지칭한답니다. 해서 끝날 수도 있고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 수도 있고 공부를 조금 해봤다면 뭐가? 명사는 크게 가산명사와 불가산 요 정도는 들어봤으면 공부를 좀 따라올 수 있는 거죠. 자, 선생님이 이 표는요. 크게 영어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해석 자체가 안 돼서 맨 앞에 주어를 은는이가 붙이세요. 수로는 무조건 닦아요 붙이세요. 절대 수식어 연결어가 끝나기 전에 닦아요는 딱 한 번 쓰세요. 연결어가 또 나오기 전에 주어 은는이가 딱 한 번만 쓰세요. 라는 완전 기초, 왕기초 강좌에서부터 이 표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750반, 850반 그 다음 거의 토익을 만점 찍고 있는
950반에서도 똑같이 사용하는 교재입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 강의할 때 핵심을 정리해주는 도표고요. 자, 강의를 듣다 보면 알게 됩니다. 14개의 기본적인 미시적 영문법의 품사 이론들이 다 나오면서 각각의 핵심을 정리하는 방법들. 자, 지금은 영단기 첫 번째 강의고, 그죠? 이 그림을 처음 그려주고 처음 보게 되니까, 자, 중간 정도 맞춰가지고 750반에서 설명하는 대로 은은히가 될 수는 없잖아, 그죠? 그건 나중에 그 강의를 할 때 앞쪽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명사란 말이 떠오를 때, 들렸을 때 명사란 말을 딱 듣자마자 우리 토익을 공부해서 점수를 올리고 싶다면 맨 먼저 뭐가 떠올려야 되냐면 불가산 명사 있습니다. 와 불가산 명사로 자주 시험에 나오는 놈들 정리를 해야 합니다까지 떠올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불가산이 먼저고, 자 보세요. 불가산이 먼저고 그 다음이 가산이다. 일반적인 가산 명사는 토익 책에는 무조건 정말 헷갈리고 어렵게 암기하도록 만들지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알겠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설명하듯이 실제 토익 시험 문제는 가산 명사 문제를 낼 때 반드시 문장 속에 힌트를 줍니다. 뭘 줘? 힌트. 힌트가 아니면 수거다. 따라서 가산 명사는 내가 이따가 찝어주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 다음 페이지 설명하듯이 절대 암기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뭐한다? 힌트 찾기와 그다음에 수거 관용 표현 몇 개 외우기. 하여간 명사란 말을 들을 때 아하 불가산 명사요, 가산 명사요 정도로 머릿속이 정리가 되면 공부가 어느 정도 된 겁니다. 다음 관사란 말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관사 안 나와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는 책이 수준이 낮으니까 관사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관사 토익시험 문제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는 안 나와. A, B에 on, 다음에 C에 더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안 나와. 반드시 뭐 한다? 명사와 함께 붙어서 나오고 내가 뭐였대? 10년간 분석을 해보면 최근에까지 뭐 나왔냐면 어서드하고 더 서드 나왔습니까? 어서드 뭐야? 3분의 1. 더 서드는 뭐야? 세 번째 것.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로 더모 구문이 있습니다. 더 나온다 안 나온다? 아 나온다. 이거 외에 토익은 기출 더와 관련된 관사 문제가 한 4개 정도 항상 반복해서 나옵니다. 따라서 공부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그리고 관사를 명사와 함께 공부하는 순간 명사의 이해가 좀 더 쉬워진다. 하여간 우리 750번 반에서는 개념상 뭘 정해주냐면 관사란 말을 들을 때 조금 말투가 어렵긴 하지만 부정관사와 필기, 정관사로 핵심 개념을 잡아가지고 부정관사가 토익에 나오는 경우와 정관사가 나오는 경우 또는 관사 자체가 언급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해서 논점을 정리하면 됩니다. 다음 필기 정확히 내가 이렇게 2가지씩 갈라줄 거예요. 2가지씩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자 이거 봐. 요까지만 딱 와도 수록한에만 와도 희한하게 이 그림 한 장이 영문법을 다 정리해 준다라는 거 알게 됩니다. 오케이. 다음 대명사 나오네. 대명사 하면 일반 대명사 떠올리면 됩니다. 일반 대명사 그 다음 일반 대명사 아닌 다른 놈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 토익에 가장 흔한 대명사는 it. 그래서 일반 대명사와 it 다음에 it 다음에 it을 띄었으면 뭐 떠올라야 돼? 부정대명사 one, another, 필기, the other 정도 떠올리면 됩니다. 그럼 이 정도 떠올랐다면 나는 토익 책 좀 봐봤고 영어 문법 조금 정리해봤고 영어 조금 그래도 할 수 있는 사람급이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자 색깔 펜 다른 거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거 명사를 대신한 대명사. 관사는 그냥 명사 따라다니는 에서 끝났죠. 그죠? 그 다음 요 칸 위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리고 또 하나 더 그려서 자 조금 더 잘난 척하면 영어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는 놈 아까 이 명사 속엔 들어가지만 구체적으로 명사구라고 정리할 수 있는 2가지 것과 다음 명사절이라고 구성할 수 있는 3가지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나중에 내 수업을 듣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자 일단 토익 시험에 나오는 명사구 시험 문제는 2가지입니다. 2라고 쓰세요. 2.
동명사 구주어와 투부정사 구주어 끝. 그 외엔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 다음 명사 절은 딱 3이라고 쓰세요. 3. 대절 주어, 다음 외더절 주어와 그 외 의문사절 주어. 하여간 주어편 정리하면서 누군가 또 물어봅니다. 영어 문장에 주어가 될 수 있는 거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있어요? 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명사 역할하는 구, 명사구와 명사 역할하는 절, 명사절. 그리고 관사는 그냥 앞에 어디에만 붙어? 명사구나 명사절에는 안 붙어요. 바로 명사 앞에 붙는 관사까지 해서 주어의 끝이고, 명사구와 명사절은 명사의 문법적인 활용형 설명이니까 품사의 이름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명사, 대명사, 관사. 됐죠? 그죠? 이렇게 문장의 주어가 구성된 다음 영어 문장은 일반적인 주어의 설명 이후 서술어의 설명이 오고, 수로가 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애가 지금 나와 있는 뭐? 동사. 그죠? 동사. 동사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 다음 이 동사가 혼자 나올 때도 있지만 동사를 보조해주는 품사인 조동사와 함께 나와서 조동사 플러스 동사가 수로가 된다 라고 배웠죠. 그죠? 일단 동사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표는 밑에 내가 일부러 빈칸에 여백을 남기지 않기 위해 썼습니다. 뭐가 떠올라야 돼요? 동사는 문장의 수로를 구성하면서 수를 나타낸다. 뭘 나타내? 수. 주어의 3인칭 단수와 그 외 복수와 어울리는 수를 나타내고, 그 다음 두 번째 시제를 나타낸다. 그래서 나중에 외웁니다. 기억할 거예요. 외우지 않아도 수시태용. 알겠죠? 수, 시제를 나타낸다. 그 다음 능동태와 태, 수동태의 태를 나타내고, 맨 마지막에 각각의 용법을 나타낸다. 자, 동사의 수 들어봤죠? 그죠? 3인칭 단수, 주어와 어울리는 뭐 단수 동사, 복수 동사. 쉽고, 시제란 말 떠올리면 들어는 본 것 같은데 머리가 혼미해. 우리 700옵접 안에서는 됐어요? 그 이전 반에서는 그냥 닭가요만 열심히 붙입시다 이거 배우고, 닭가요를 붙여서 들읍시다 해서 듣기까지 배우는 거고, 이제 문제 분석을 통해서 점수를 올리기 위해선 적어도 시제가 12가지 기본 시제로 나뉜다 정도까지는 알아야 하고, 특히 이제 세부적인 패턴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시제 표현이 어떤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설명해야겠죠. 그죠? 그 다음 능동태와 수동태는 일단 8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8. 12가지 시제에 따르는 12가지 시제에 따르는 12가지 수동태가 다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 4가지는 쓰이지 않고 8가지만 존재하고, 토익 시험에 나오는 태는 6가지입니다. 몇 가지? 6가지. 그래서 8 알아두면 950점 올라갈 때까지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용법이라는 말 들으면 머리가 아파오는데 이미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동사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그 다음에 지각동사라는 말 들어봤죠. 그거 왜? 우리 또 뭐 들어봤습니까? 수요동사까지는 들어봤겠네. 그죠? 수요동사, 지각동사, 사역동사 이 정도 알았으면 많이 안 거죠. 하여간 결론은 이 동사의 용법이 뭘 결정한다? 목적어와 보어의 존재 유무를 결정한다. 따라서 목적어와 보어는 주어, 수로, 목적어, 보어 친구인지 알았는데 친구가 아니라 수로의 뭐였다? 쫄자였다. 오케이? 자, 수시태용 기억하세요. 나중에 수시태용을 표현하는 동사의 역할. 이렇게 해서 동사는 내가 미리 필기해 준 겁니다. 수시태용만 기억해도 동사편이 다 정리가 된다. 그 얘기를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수시태용의 이런 태, 능동태와 수동태는 동사가 나타내는 것이지 그 외 주어인 명사, 대명사, 관사나 형용사, 부사가 나타내는 게 아니다. 보통 점수가 안 좋을 때 그 뒤에 선생님 수동태 하면요 바이야 명사가 나타내는 거 아니라고요. 얘는 뭐야? 동사가 아니야. 이런 거 모두 점수대가 조금씩 올라가는 순간 모두 함정이구나 알게 됩니다. 뭐가 나타낸다? 동사가. 오케이. 다음 조동사 편에서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 우리 뭐라고 알고 있는 놈? 그냥 법조동사, will, can 이런 거. 너무나 흔히 들었던 will 친구들과 얘 말고 be going to, I'm gonna, you gonna 할 때 들어봤죠? 그죠? 그 구조동사라고 부르는 놈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영어의 조동사는 끝이 납니다. 이거 말고도
주조동사라는 게 있어. 주조동사. 비동사 플러스 PP를 만들 때 비동사 등등등. 이론적 설명은 충분히 내가 해주겠지만 시험엔 절대 언급되지 않는. 오케이. 그리고 나서 표를 잘 보면요. 표를 잘 보면 자, 동사와 조동사는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위에 준동사는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간단합니다. 이 준동사는 동사에서 만들어져서 동사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지만 준하는 성격을 가지지만 뭐가 아닌 수로동사로 쓰일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점선이 아니라 실선.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오케이?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이 준동사 들어봤던 투부정사와 동명사와 분사가 수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 점선은 끊어지기가 쉽다. 따라서 나중에 다 이해하게 됩니다. 동명사는요. 앞에 붙어 있어. 앞에. 따라서 얘가 끊어지면 앞쪽으로 간다. 앞쪽으로. 자리를 바꿔서. 그래서 명사 역할밖에 못한다. 됐죠? 그 다음 부정사는 맨 위에 있어서 앞쪽으로 갈 때도 있고 뒤쪽으로 2번 가네. 그래서 크게 학교에서 배웠던 부정사의 명사적 역할과 형용사적 역할, 부사적 역할이 언급되는 거. 그럼 이제 반대로 분사는 뒤쪽에 있으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이 2개. 형용사 역할과 부사 역할 한다는 걸 내가 용법 메들리를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줍니다. 이럴 때 자, 동명사 들었네요. 그럼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한 가지 뭐라고? 앞쪽으로 명사 역할한다. 됐죠? 그 다음 부정사는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다? 명사 역할 할 수도 있고 형용사 역할 할 수도 있고 부사 역할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3이라고 써놓으면 끝나겠네. 그죠? 그리고 분사는 바보가 아니야. 우리 뭐라고 써야겠어? 2라고 쓰겠죠. 그죠? 형용사 역할과 부사 역할 2. 그리고 나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대충 문법책이 만들어지네. 아닌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제대로 다녔다면 이 위에 있는 명사구 얘기나 명사절 얘기 안 해도 명사의 가산, 불가산 조금은 어려워도 뭐 이거 퍼니처 이런 거 기억나면 좋고 그 외에 나머지 관사, 언 일단 쓰고 그런 거 있습니다. 더 쓰고 그런 거 있습니다. 하면 또 문법책이 만들어지잖아. 그리고 대명사, 일반적인 대명사 말고 그 외에 이 용법 조금 설명해주고 원, 어너더, 디어더즈 좀 이렇게 설명해주면 대충 문법책 계속 만들어지는 느낌. 뭔 말인지 알아? 영어를 공부하면서 이거야, 이거. 자, 이 전체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확 박아놓고 이 칸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뭐야? 바로 영어의 문법의 공부. 내가 이 칸 속에 들어갈 내용을 많이 알고 있으면 나는 많이 알고 있는 거고 또는 이 칸 속에 들어갈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모르고 있는 거고 이걸 갖다가 시험에 맞춰서 패턴에 정확히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면 그게 시험에 맞는 문법을 머릿속에 깨끗이 정리하고 있는 거. 오케이? 다음 수식어가 될 수 있는 거 그 옆에 써있죠. 그죠? 형용사, 부사. 자, 기억하세요. 일단 요 위에 동그라미 2개만 그려. 자, 동그라미 얘처럼 그렸으니까 당연히 형용사 위에 들어갈 거 뭐? 형용사 구. 그 다음 더 위에 올라갈 거 형용사 절. 필기 내용 보이죠? 그죠? 오케이. 그리고 부사 칸 위에 또 올라갈 거 동그라미 2개. 아, 체계적이라니까. 과학이라니까 이거. 알겠지?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부사 바로 위에 올라갈 거 뭐 있어? 부사 역할하는 구, 부사구. 그 위에 올라갈 거 부사 역할하는 절, 부사절. 그리고 750점 반에 올라가지 않아도 알게 돼. 선생님 수업 제대로 들으면. 뭐 형용사는 1 씁니다. 1, 3, 6이라는 거. 그리고 부사는 1, 3, 1이라는 거. 그리고 이 숫자가 나타내는 바가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오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적어도 반 정도만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면 토익 시험 문제, 이 수식어와 관련된 문제는 다 맞춘다. 뿐만 아니라 그 칸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정리해 넣을 수 있으면 네가 영어 선생님이다. 그럼 봐. 이 칸은 1시간 만에 끝내는 토익 영문법 기적의 총정리가 아니라 1시간 만에 너희들을 영어 선생님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희망의 강좌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나머지 연결어 칸. 자, 칸이 너무 좁아서 다음 페이지 넘겨서 정리하면서 그 다음 페이지 얘기할게요. 자, 올라가 있습니다. 수식어. 아까 했던 형용사와 부사 있다. 물론 다시 한번 이따가 간략하게 커리큘럼 표를 설명하겠지만 750점 자반 이전에는 뭐 한다고? 독해해야지. 문장 읽어야지. 남들은 앞뒤 보고 찍는다는데 계속 그렇게 선생님이 돈 내고 학원 다니는데 그래 안 그래? 말은 하는데 옆에 있는 애들은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난 좋지가 않아. 첫 번째 갔을 땐 참 신기했거든? 내가 찍은 게 답처럼 보이니까? 근데 두 번째 간데도 계속 영어는 영어 시간에 영어를 안 배우고 그냥 앞뒤에. 세 번째 가니까 조금 알아들을 만한 얘기에 전, 관, 명, 뭐 이렇게 해서 뒤에는 다 명사 자리예요. 그래서 한참 지났는데 한 15일 지나니까 난 영어 단어도 아니었고 영어도 한 개도 안 본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 기본적인 이 비법이나 패턴을 설명하기 이전에 공부해야 할 단계에서는 그 공부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그 단계를 뛰어넘었으면 이젠 얘가 조금 자유롭게 느껴지면서 얘와 자기가 알고 있던 영어 문법을 정리해 나갈 수 있는 단계. 맨 처음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과정. 자, 만들어 드릴 거고요. 연결어가 될 수 있는 요소. 그래서 크게 뭐 있다? 전치사. 다음 접속사. 의문사와 관계사가 있다. 자, 네 가지 정리하는 법.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하면 할수록 이런 아리까리하거나 괜히 듣기에 어려워 보이는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 하죠. 잡아드립니다. 내가. 자, 첫 번째 전치사예요. 나봐. 딱 두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영어의 실용적인 전치사를 이해하는 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전치사가 가장 흔하게 하는 역할이 일반적인 학생들은 전치사가 명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전치사가 실제 100가지 쓰일 때 95가지는 모두 기억하세요. 수거입니다. 수거 그냥. 어떤 수거? look, for처럼 동사와 관련된 수거. look after, 돌보다. look for, 찾다. look at, 쳐다보다, 째려보다. 됐죠? 따라서 전치사에 접근을 하거나 아까 뭐라 그랬지? 1시간 만에 여러분이 영어 정확하게 토익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희망의 강좌에선 앞으로 전치사를 공부할 땐 첫 번째가 그냥 수거적 논리. 수거도 무조건 암기 아닙니다. 논리가 있어야 되고 이해가 있어야만 그렇게 많은 수거 표현들이 정리가 될 수 있어. 다음 두 번째. 아까 들었던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전치사 구의 역할에서 전치사가 명사와 합쳐져 특별한 역할하는 형태로 전치사 정리하면 자, 전치사가 매우 쉬워질 뿐만 아니라 정말 활용 가능한 여러분의 영어 속에 들어오게 된다. 됐죠? 그 다음 접속사 두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등위 접속사라고 알고 있는 놈과 종속 접속사라고 알고 있는 형태로 두 가지 접속사를 정리하면 영어 뭐가 가능하다? 문법책을 쓰는 게 가능하다. 됐죠? 그 다음 의문사. 의문사. 몇 가지? 두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들어봤던 거? 직접 너 똥 어디다 쌌니? 어디? 의문문과 학교에서 들어봤던 간접 의문문 형태로 의문사 정리하면 의문사와 관련된 의문사가 의문 대명사건, 의문 형용사건, 의문 부사건 모두 정리되게 된다. 마지막으로 머리 있죠, 그죠? 관계사 어떻게 정리해야 돼? 몇 가지? 두 가지. 사람이 지조가 있어야지. 관계사 선생님,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관계형용사 세 가지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복합관계사도 있다는데 아니라니까 두 가지. 그래서 문법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조금 말은 어렵지만 앞에 있는 괄호가로에서 명사를 꾸민대. 뭐라고 배웠습니까? 제한적 용법. 이렇게 용법으로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계 대명사에만 제한적 용법이 있는 게 아니야. 관계 부사에도 있고 관계 형용사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사와 관계 형용사의 제한적 용법을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 다음 계속적 용법. 학교에서 이런 용어 들어는 봤죠, 그죠? 컴마와 함께 쓰여서 풀어 이해하는. 마찬가지 관계 대명사에만 계속적 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관계 부사나 관계 형용사에도 계속적 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한다? 관계에서 두 가지. 그럼 내가 일부러 두 가지씩 조합한 게 아니야. 이게 영어를 스스로 배우다 보면 논리적인 조합법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 다음에 이런 형태로 조합한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관계형용사, 기타 잡다한 것들의 정리가 이루어지면 뭐가? 이 동그라미 속에 들어가는 문법적 지식이 충실해지는 것이고 이 충실해지는 내용이 토익에 딱 적절하다면 적은 공부량을 통해 토익의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 의문사 말을 들었는데 아무런 개념이 없어 버리는 그 순간 여기서 문법 강의 또 듣고 저기서 저 책을 또 보고 해도 결국은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뭐한다? 영어가 어렵게 느껴지게 된다. 따라서 1시간 만에 정리하는 영법 총정리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뭐 할 수는 있다? 그림을 그리게 만들어주고 이 그림 속에 동그라미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각각의 그림 속에 들어가는 동그라미들이 전치사가 주어 자리에 올 수는 없어. 접속사는 주어랑 상관없어. 수어랑도 상관없어. 수식어랑도 상관없어. 뭔 말인지 알겠죠? 자기의 위치에 따라 자리를 배정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전체 첫 번째 페이지에서 진하게 표시된 관사명사, 대명사, 조동사, 동사, 투부정사, 동사, 분사, 형사, 부사, 전치사, 접수사, 관계사, 의문사, 사자 들어가는 것들 정리하니까 희한하게 어디선가 들어봤던 나는 품사론에 대해서 좀 배운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일반적인 이 품사론의 내용들이 아하 어떤 책을 보던 문법책의 앞에 목차의 내용 같은 느낌이 들어 안 들어? 들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사자 붙인 애들을 정리한 게 총 14개인데 14개 일반적인 토익책에선 14개씩 설명하는 책이 없습니다. 보통 6개나 8개 그러면 아하 내가 처음 체계를 잡을 때 그냥 토익책은 핵심이나 요점이나 아니면 찍기 비법만을 설명하다 보니까 관계사와 의문사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막 뭉쳐놨는데 나는 그거보다 좀 더 세밀한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각각 정확히 자기 자리에 들어갈 애들을 정리해 넣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은 나 봐. 내 강의를 한 달만 들어도 나중에 한 달 후에 빈 종이에 그릴 수 있게 돼. 그리고 내 강의를 적어도 3달 이상 듣게 되면 적어도 중고등학교 다니는 동생이 있으면 걔에게 백지 하나 놓고 설명해 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이런 게 중요하고 이렇게 해서 혹 문법이면 문법 시험 문제고 아까 뭐라고 했죠? 이 752점 반에서는 읽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읽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어떻게 읽어? 읽는 법칙 설명해 준다니까? 이거 보세요. 수거 어떻게 읽어? 그냥 읽어. 이게 원칙이야. 아까 동사와 함께 보세요. look at 있으면 그냥 look at. look 보고 at 봐서 보다. look for 찾다. look after 돌보다. 너무나 어이없지만 이 그냥 한국말 표현과 영어 표현이 같아졌기 때문에 그냥 읽어주는 게 해석의 철칙이라는 거, 듣기의 철칙이라는 거 알려줍니다. 반대로 전치사와 함께 있네. 한국말에 전치사 없어. 동사와 함께 묻어있을 때 그냥 동사처럼 여겨버리면 되지만 자 이런 겁니다. with 힘이야. 너무나 간단하지만 힘 말하기 전에 with가 무슨 뜻이야? with가 무슨 뜻이냐고 알 수가 없다고. 한국말엔 with가 전치사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전치사가 명사와 어울려서 한국말에 쓰임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이전에 752전에는 먼저 독해하는 법, 듣기 하는 법 설명하면서 듣기 하는 법 with가 들리면요 참으세요. 뭐라고? 참으라고. 뭐라고? 참으라고. 내가 읽고 싶어. 나는 참 오브가 해석이 안 돼. 미치겠어. 참으라고. 왜? with만 보고 오브만 보고 해석할 수가 없다고. 그럼 어떡해? 반드시 그 뒤에 뭔가가 나온다고. 이렇게. 그러면 얘가 끝난 다음에 해석한다고. with him. 그와 함께. 좀 길어지네. in front of the building. 건물 앞에. 이렇게. 그럼 얘의 또 다른 철칙이 뭐야? 두 번째. 수거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참으라고요. 해석의 철칙은 명사가 끝난 후 해석하는. 이거 필기하지 마세요. 기초반 알겠어? 문단기, 어단기 할 때
그 다음에 이걸 계속해서 참으세요, 참으세요. 참고 다음 거 보세요. 라는 걸 갖다가 처음에 눈으로 먼저 알려주고 들을 때 알려주면 이젠 처음 with him 이건 뭐건 with 가지고 해석에 고민을 하지 않게 되고 궁금하단 말이에요. 영어가 안 될 때는. 분명히 했는데 선생님 이거 듣기 전에 얘를 들었으니까 얘를 이해해야만 다음 단어를 들어야지 직청직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희한한 의문을 풀게 해준다고. 듣고 머릿속에 담고 있다가 같이 이해를 한다. 뭐 이런 것들 중에서 특히 등위접속사 and but은 우리말에 당연히 있는 거고 이건 750반 전에 종속접속사 우리말에 있죠. 그죠? when, because 이런 거. 그런데 우리말과 영어가 틀리다 똑같다. 틀리다.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잖아. 우리말은 때. 근데 영어는 때 내가 대학생이잖아. 그 얘기 뭐야? 이것도 마찬가지네. 얘 하나 배웠으니까. 뭐 한다? 참으라고. 그럼 얘는 어떻게? 주어가 동사와 함께 끝나면 그때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 이걸 갖다가 뭐 하게 만들어? 참으라고. 훈련시킨다고. 듣기 할 때. 그러면 because만 가지고도 안달하지 않게 되고 because만 보고 얘 어떻게 해석해요? 이 갈등을 안 하게 되는 순간 영어가 늘게 된다. 이게 이제 문단계, 어단계에서 따라해 보세요. 알겠지? 나 아까 말해줬잖아. 여러 가지 설명해. 매우 규칙적으로 알겠지? 닦아요는 한 번만 붙이라고. 뭐 나오기 전에 전치사,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나오기 전에 딱 한 번만 붙이라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얘들 배운 다음에 접속사 나왔어. 그럼 닦아요 한 번 더 붙일 수 있어 없어? 있어. 알겠죠? 은는이가 한 번 더 붙일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렇구나. 생각해 보니까 공부 좀 했는데 얘들 나오기 전에 은는이가 2번 붙이는 순간 또는 닦아요를 2번 붙이는 순간 나는 또 혼자 딴 나라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자기의 기본적인 등급에 맞춰서 이따가 설명을 할 거야.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따라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체계적으로 정리된 몇 점대? 반 750점대나 850점대 반 애들 정리하는 출제 패턴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봤던 거. 자, 흔히 요 앞쪽에 칸이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칸이네. 주어 칸이야. 두 번째 칸이 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칸이고 다음 수식어 칸이고 다음이 연결어 칸. 그 중에 가장 흔하게 아마 들어봤던 건 두 번째 칸의 맨 마지막 동사 얘기일 겁니다. 그죠? 1번 보세요. 3인칭 단수 주어는 단수 동사와 일치시킨다. 나봐. 뭐가 떠올라? 알겠어요. 아는 거야. 그럼 내가 별도로 수업 안 해도 몇 개의 패턴만 알려줘도 문제 풀 수 있는 거고 잘 읽어온 거야. 그리고 잘 말해온 거일 수도 있고 잘 써온 것일 수도 있다. 다음 두 번째. 수식어 구조를 무시하고 수일치를 시킨다. 딱 이 말을 듣자마자 어딘가에서 누구에게 괄호괄호하고 버려버리세요 했던 거 기억이 나면 공부 좀 한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주격관계 대명사절 속 동사의 수일치 나봐.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 공부가 조금 토익에 맞춰서 덜 된 거. 오케이? 그런데 얘도 딱 듣자마자 맞아. 사람 명사, 사물 명사 나오고 후, 위치, 된 나오고 동사 비면 앞에. 그럼 공부가 조금 되어 있는 거고. 나봐. 몇 점대라고 이거? 750에서 850점. 950 넘어가면요. 다 알잖아. 이거보다 패턴이 많아져 적어져? 아니 많아지지. 750이나 850점 반에서 쓸데없어. 구별할 필요도 없는 것들을 이제 구별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이해됐죠? 그죠? 그럼 공부하는 방법 알겠죠? 그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표는 지금 보세요. 사실은 무료 강의로 첫 시간에 다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오케이? 어차피 모든 반의 강의에 앞쪽에서 그 반에 맞춰서 이 표와 관련된 내용들을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 내용을 다 이해하고 한 번쯤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숙제 뭐해라? 첫 번째 관사부터 시작해서 관계사 부분까지 형광펜을 들고 딱 봤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럼 체크를 해. 딱 관사 봐. 똑같은데 토익에 나오는 5가지 어나 언의 기출문제를 외운다 했는데 내가 외우게 하겠지. 그치? 뭘 외우게 할까? 기억이 안 나. 그까진 좋아. 너무 어려운 패턴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3번 정말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패턴이긴 하지만 교통수단 같은 표현은 덜 안 쓴대. 그런데 아무 생각이 안 나. 근데 나는 또 어떤 다른 학생은 다이버스 정도는 생각나. 아, 그러면 체크 안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 밑에 명사표는 2번에 토익에 나오는 가산명사는 수거이거나 힌트가 있다. 이런 부분 읽고서 머릿속에서 맞아. 내가 풀어봤더니 이런 거지. 누구누구 선생님 토익 책을 봤는데 진짜 외울 게 많아 보이는 거야. 설명 들었는데 진짜 머리가 아픈 거야. 그런데 옆에 있는 문제를 푸니까 그냥 풀리는 거야. 왜? 내가 그냥 외웠던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노력하다. make an effort. 얹집어 넣는 거야. effort였어? 뭐 그거였나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 라는 게 조금 떠오르면 좀 좋은 거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체크. 해서 전체 내용 중에 30%가 체크가 되는 순간 수업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것들을 채워 나가는 순간 토익 성적은 올라갈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앞쪽에 다시 맨 처음에 전체적인 틀을 그린다 그랬잖아. 이 패턴만을 파편적으로 하나하나씩 주면 정말 시험에 나오는 요점을 찍어주는 건 맞지만 그림이 안 그려진다니까. 근데 그림 한번 그려놓고 계속해서 그림을 강조해 주면서 그림 속에 뭐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점수를 조금씩 더 올리기 위해서는 이 동그라미가 커져야 됩니다. 커져야 됩니다. 커져야 됩니다. 커져야 됩니다. 한없이 커져서 원어민 정도의 수준이 되면 문법은 끝난 거라고. 그리고 만약에 크게 만들었긴 했는데 이런 거 있다고.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이런 거.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있다고 열심히 배우긴 했는데 아니 옆에 있는 토마스 선생님은 부사적 용법의 메들리를 외우지 않아도 잘 쓰는 것 같거든.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이제 이 구멍 동그라미가 커지지 않고 오히려 점처럼 작아져도 이해가 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진짜 영어가 영어로 끝나는 거라는 걸 갖다가 자 알게 되고 반드시 이 뒤에 있는 표에 형광펜으로 표시해서 뭐 해라? 자기의 공부하는 책상 앞쪽에 붙여 놓아라. 그럼 선생님 수업을 듣지 않아도 내가 토익의 기출 패턴이나 기출 논점 중에 어떤 부분을 모르고 있구나. 어떤 문제는 내가 잘 파악이 안 돼서 못 풀고 있구나를 알게 된다. 뭔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이 표를 받는 순간 적어도 800점 이상자 학생들은 감동을 느낀다니까? 선생님 쩔어요. 그 다음에 얼른 950점자 반 올라가는 거 나 한 개만 주세요. 한다고. 다 제공해 드릴 거야. 알겠지? 내가 강의 촬영 현장학원에 맞춰서 할 때마다 다음 공부가 안 되는 학생들은 뭐 보기도 싫지. 글자도 조그맣고. 그죠? 근데 이게 조금 더 이거 봐. 익숙해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투부정사에 자 쭉 내려오니까 6번에 투부정사만을 뒤에 쓰는 동사들을 기억한다. 메들리로 외울 필요는 없어. 원리와 이론은 알면 다 외워지거든. 하여간 이거 딱 보자마자 아 이거 그냥 그거 말하는 건가 보다. finish ing 빼놓고 딴 거 이런 거 라고 말하면서 적어도 3단어 정도만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으면 너는 그 상대방에게 영어 선생님이라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강의해 주겠다. 그런데 아무런 개념이 없어 버리는 그 순간 여기서 문법 강의 또 듣고 저기서 저 책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도 결국은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뭐한다? 영어가 어렵게 느껴지게 된다. 따라서 1시간 만에 정리하는 영법 총정리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뭐 할 수는 있다? 그림을 그리게 만들어주고 이 그림 속에 동그라미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각각의 그림 속에 들어가는 동그라미들이 전치사가 주어 자리에 올 수는 없어. 접속사는 주어랑 상관없어. 수어랑도 상관없어. 수식어랑도 상관없어. 뭔 말인지 알겠죠? 자기의 위치에 따라 자리를 배정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전체 첫 번째 페이지에서 진하게 표시된 관사명사, 대명사, 조동사, 동사, 투부정사, 동사, 분사, 형사, 부사, 전치사, 접수사, 관계사, 의문사, 사자 들어가는 것들 정리하니까 희한하게 어디선가 들어봤던 나는 품사론에 대해서 좀 배운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일반적인 이 품사론의 내용들이 아하 어떤 책을 보던 문법책의 앞에 목차의 내용 같은 느낌이 들어 안 들어?
들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사자 붙인 애들을 정리한 게 총 14개인데, 14개. 일반적인 토익 책에선 14개씩 설명하는 책이 없습니다. 보통 6개나 8개. 그러면, 아하, 내가 처음 체계를 잡을 때, 그냥 토익 책은 핵심이나 요점이나 아니면 찍기 비법만을 설명하다 보니까 관계사와 의문사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막 뭉쳐놨는데 나는 그거보다 좀 더 세밀한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각각 정확히 자기 자리에 들어갈 애들을 정리해 넣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은 나 봐. 내 강의를 한 달만 들어도 나중에 한 달 후에 빈 종이에 그릴 수 있게 돼. 그리고 내 강의를 적어도 3달 이상 듣게 되면 적어도 중고등학교 다니는 동생이 있으면 걔에게 백지 하나 놓고 설명해 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이런 게 중요하고 이렇게 해서 혹 문법이면 문법 시험 문제고 아까 뭐라고 했죠? 이 752점 반에서는 읽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어떻게 읽어? 읽는 법칙 설명해 준다니까? 이거 보세요. 수거 어떻게 읽어? 그냥 읽어. 이게 원칙이야. 아까 동사와 함께 보세요. look at 있으면 그냥 look at. look 보고 at 봐서 보다. look for 찾다. look after 돌보다. 너무나 어이없지만 이 그냥 한국말 표현과 영어 표현이 같아졌기 때문에 그냥 읽어주는 게 해석의 철칙이라는 거, 듣기의 철칙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반대로 전치사와 함께 있네. 한국말에 전치사 없어. 동사와 함께 묻어있을 때 그냥 동사처럼 여겨버리면 되지만 자 이런 겁니다. with 힘이야. 너무나 간단하지만 힘 말하기 전에 with가 무슨 뜻이야? with가 무슨 뜻이냐고 알 수가 없다고. 한국말엔 with가 전치사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전치사가 명사와 어울려서 한국말에 쓰임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이전에 752전에는 먼저 독해하는 법, 듣기하는 법 설명하면서 듣기하는 법 with가 들리면요 참으세요. 뭐라고? 참으라고. 뭐라고? 참으라고. 내가 읽고 싶어. 나는 참 오브가 해석이 안 돼. 미치겠어. 참으라고. 왜? with만 보고 오브만 보고 해석할 수가 없다고. 그럼 어떡해? 반드시 그 뒤에 뭔가가 나온다고. 이렇게. 그러면 얘가 끝난 다음에 해석한다고. with him. 그와 함께. 좀 길어지네. in front of the building. 건물 앞에. 이렇게. 그럼 얘의 또 다른 철칙이 뭐야? 두 번째. 수거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참으라고요. 해석의 철칙은 명사가 끝난 후 해석하는. 이거 필기하지 마세요. 기초반 알겠어? 문단기, 어단기 할 때. 그 다음에 이걸 계속해서 참으세요. 참고 다음 거 보세요. 라는 걸 갖다가 처음엔 눈으로 먼저 알려주고 들을 때 알려주면 이젠 처음 with him 이건 뭐건 with 가지고 해석에 고민을 하지 않게 되고 궁금하단 말이야. 영어가 안 될 때는. 분명히 했는데 선생님 이거 듣기 전에 얘를 들었으니까 얘를 이해해야만 다음 단어를 들어야지 직청직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희한한 의문을 풀게 해준다고. 듣고 머릿속에 담고 있다가 같이 이해를 한다. 뭐 이런 것들 중에서 특히 등위접속사 and but은 우리말에 당연히 있는 거고 이건 750반 전에 종속접속사 우리말에 있죠. 그죠? when, because 이런 거. 그런데 우리말과 영어가 틀리다 똑같다. 틀리다.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잖아. 우리말은 때. 근데 영어는 때 내가 대학생이잖아. 그 얘기 뭐야? 이것도 마찬가지네. 얘 하나 배웠으니까. 뭐 한다? 참으라고. 그럼 얘는 어떻게? 주어가 동사와 함께 끝나면 그때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 이걸 갖다가 뭐 하게 만들어? 참으라고. 훈련시킨다고. 듣기 할 때. 그러면 because만 가지고도 안달하지 않게 되고 because만 보고 얘 어떻게 해석해요? 이 갈등을 안 하게 되는 순간 영어가 늘게 된다. 이게 이제 문단기, 어단기에서 따라해 보세요. 알겠지? 나 아까 말해줬잖아. 여러 가지 설명해. 매우 규칙적으로. 알겠지? 닭가요는 한 번만 붙이라고. 뭐 나오기 전에 전치사,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나오기 전에는 딱 한 번만 붙이라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얘들 배운 다음에 접속사 나왔어. 그럼 닭가요 한 번 더 붙일 수 있어 없어? 있어. 알겠죠? 은는이가 한 번 더 붙일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렇구나. 생각해보니까 공부 좀 했는데 얘들 나오기 전에 은는이가 2번 붙이는 순간
또는 닭가위를 두 번 붙이는 순간 나는 또 혼자 딴 나라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자기의 기본적인 등급에 맞춰서 이따가 설명을 할 거야.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따라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체계적으로 정리된 몇 점대? 반 750점대나 850점대 반 애들 정리하는 출제 패턴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봤던 거. 자, 흔히 요 앞쪽에 칸이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칸이네. 예, 주어 칸이야. 두 번째 칸이 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칸이고, 다음 수식어 칸이고, 다음이 뭐? 연결어 칸. 그 중에 가장 흔하게 아마 들어봤던 건 두 번째 칸의 맨 마지막 동사 얘기일 겁니다. 그죠? 1번 보세요. 3인칭 단수 주어는 단수 동사와 일치시킨다. 봐봐. 뭐가 떠올라? 알겠어요. 아는 거야. 그럼 내가 별도로 수업 안 해도 몇 개의 패턴만 알려줘도 문제 풀 수 있는 거고 잘 읽어온 거야. 그리고 잘 말해온 거일 수도 있고 잘 써온 것일 수도 있다. 다음 두 번째. 수식어 구조를 무시하고 수일치를 시킨다. 딱 이 말을 듣자마자 어딘가에서 누구에게 괄호괄호하고 버려버리세요 했던 거 기억이 나면 공부 좀 한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주격관계 대명사절 속 동사의 수일치. 안녕하십니까. 토익인강 매출 1위 0단계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송승환입니다. 최강의 강의로 여러분의 인생에 전환점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1시간 만에 끝내는 토익 영문법 기적의 총정리 강의입니다. 저의 0단기 첫 번째 강의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이 강의를 듣고자 하는 학생들은 현장 학생들처럼 앞에 두 장으로 구성된 자료 프린트를 반드시 다운받고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리는 내용. 첫 번째 강의라고 했습니다. 1시간 만에 끝내드립니다. 다시 한번 1시간 만에. 100시간이 아니라 1시간. 여러분의 1시간의 투자가 영어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길러줄 겁니다. 반드시 본 자료를 다운받아서 이렇게 아래 깔아놓고 반드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상당히 이쁘게 만들어져 있고요. 토익을 공부해 본 적이 있다. 또는 자기가 토익 600도 괜찮고 700도 괜찮고 800도 괜찮다. 아마 그냥 점수가 언제인지 몰라도 토익 책을 한 번이라도 봐본 적이 있다. 라는 학생이라면 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그 다음 장을 넘기는 순간 아하, 이 자료가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알게 될 것이고 이 자료가 가지는 가치를 알 것입니다. 물론 적어도 850 이상이 나온다면 이 자료를 받자마자 나의 이름을 한 번 더 외치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이 자료를 이쁘게 프린트해서 반드시 책상 앞에 스스로 토익 만점이 나올 때까지 또는 토익 시험이 완전히 인생에서 끝날 때까지 붙여놓게 분명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프린트를 받아서 반드시 아래 놓고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 좀 떠듬어도 오케이 됩니다. 오케이. 페이지 앞쪽에 보세요. 토익의 신 이렇게 나왔네. 1시간 만에 끝내는 기적의 토익 영문법 총정리입니다. 일단 사진 보세요. 그죠? 저도 불만. 실물이 훨씬 더 잘생겼다. 그거 왜? 그 옆에 필기. 간단히 제 소개합니다. 이름 송승환이고요. 밑에 네 번째 줄. 전 압구정 송승환 어학원 원장.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쓰세요. 필기. 선생님이 누구냐면 원장이었고요. 현역, 종로와 강남에 지금 최고의 에이스 토익 강사라고 하는 선생님들 20명 이상을 배출했습니다. 지금 모두 선생님 어학원 출신의 누구였다? 토익 강사들을 배출해낸 원장이다. 뭔가 틀리겠죠, 그죠? 1시간. 뭐라 그랬죠? 1시간. 틀린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왼쪽. 나의 강의는 영어의 체계적 틀을 잡고 했습니다. 틀 동그라미. 틀 동그라미. 뭐가 아니다? 파편적인 문법적 지식의 나열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강의랑 틀린 거. 문법적인 지식을 잡다하게 나열시켜서 시험에 나온다라는 비법이나 요령으로 치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해준다? 틀을 먼저 잡아주고 틀 속에서
비법이나 요점이나 핵심과 기출을 분석시켜준다. 자, 이게 불가능했던 겁니다. 이게 뭐가? 나머지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왜 영문법의 틀 속에서 토익의 논점을 체화시키는 게 불가능했었다. 따라서 한 개는 포기하고 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틀을 잡아주기 시작하면 토익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단순히 영어를 공부하게 되고 영문법을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쓸데없다. 그런데 쓸데없지 않다. 이걸 1시간 만에 잡아주고 플러스 알파로 뭐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필요한 비법과 핵심과 요령을 설명해 주는 강의. 그래서 자, 직관적으로 내 강의가 나머지 토익 선생님들과 다른 점은 거기 써 있네요. 체계적 틀을 잡고 전체를 조망하는 그 틀 속에서 토익에 나오는 논점들을 정리해 준다. 그 논점도 한꺼번에 다 토해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지금 950점자가 아니고 그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단계별로 충분히 따라오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오케이? 자, 밑에 전설의 동그라미, 감동의 동그라미, 그다음에 전율의까지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느끼게 하고 싶은 나의 수업의 목표이고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옆에 동그라미 열정. 보면 알죠? 그죠? 열정적으로 생겼습니다. 제 열정이 조금 더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는데 도움이 되길 정말로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시간 만에 끝내는 토익 영문법 총정리 드디어 시작하겠습니다. 밑에 1페이지 계속 보고. 자, 다음 페이지. 선생님 표는요, 그 아름다운 표를 그대로 그려 넣으면 글자를 써놓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독할 수 있도록 테두리만 나와 있게 만든 겁니다. 자, 공부 좀 해본 사람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가운데 보세요, 가운데. 자, 주어, 수어, 수식어, 연결어. 뭘 나타낸다? 문장을 나타낸다. 문장이란 인간이 나 아닌 다른 인간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4가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기본이고 그 기본의 기준이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리 아파하는 문법은 이 문장의 구성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따라서 자, 그 앞뒤에 동그라미들은 지금 일단 보지 마시고 그 박스 속에 있는 내용들 먼저 보세요. 자, 맨 먼저 주어 나와 있네. 그죠? 주어. 자, 이겁니다. 주어는 주어의 정의. 한 개의 문장에서 그냥 주체가 나타난 부분입니다. 그렇다가 좀 줄여서 주부라고 부르는 거고 그 주부의 중요한 단어나 핵심 단어를 줄여서 주체가 나타난 부분에 중요한 단어를 주어라고 부르는 거겠죠. 이게 국어 사전에 나오는 주어의 정의입니다. 다음, 한 개의 문장 속에 이렇게 주어가 나타나면 이 주체가 나타난 부분에 중요한 단어를 서술해주는 부분이 어딘가에 붙어 있을 겁니다. 그걸 줄여서 서술해주는 부분에 서술 따고 줄여서 부자 따서 서술부라고 하고 그 중에 또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 골라서 수어 또는 서술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영어 문장은 가장 간단하게 크게 주어와 수어로 구성이 된다. 끝. 됐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 만나는 문장은 좀 더 길죠. 긴 이유는 각각의 주어를 각각의 수어를 수식해주는 수식어가 붙어서 길어진다. 그리고 지금 표에 나와 있지 않지만 뒤에 또 붙어 있죠. 그죠? 주어, 수어, 수식어가 아무리 길어도 문장이 두 줄, 세 줄, 네 줄짜리가 만들어지지 않을 텐데 실제 만나는 문장은 그런 긴 문장이 존재하죠. 이유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어를 통해 새롭게 뒤에 주어, 수어, 수식어가 연결되기 때문에 문장은 길어지는 거다. 따라서 자 보세요. 간단한 그냥 듣고 이해만 하면 됩니다. 문장 구성의 2가지 요소는 주어, 수어다.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추가된다면 주어, 수어, 수식어이고 전체 문장 바로 영어의 문법의 공부. 내가 이 칸 속에 들어갈 내용을 많이 알고 있으면 나는 많이 알고 있는 거고 또는 이 칸 속에 들어갈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모르고 있는 거고 이걸 갖다가 시험에 맞춰서 패턴에 정확히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면 그게 시험에 맞는 문법을 머릿속에 깨끗이 정리하고 있는 거. 오케이? 다음 수식어가 될 수 있는 거 그 옆에 써 있죠. 그죠? 형용사, 부사. 자, 기억하세요. 일단 요 위에 동그라미 2개만 그려. 자, 동그라미 얘처럼 그렸으니까 당연히 형용사 위에 들어갈 거 뭐? 형용사 구. 그 다음 더 위에 올라갈 거 형용사 절.
필기 내용 보이죠? 그죠? 오케이. 그리고 부사, 칸 위에 또 올라갈 거 동그라미 2개. 체계적이라니까. 과학이라니까 이거. 알겠지?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부사, 바로 위에 올라갈 거 뭐 있어? 부사 역할하는 구, 부사구. 그 위에 올라갈 거 부사 역할하는 절, 부사절. 그리고 750점 반에 올라가지 않아도 알게 돼. 선생님 수업 제대로 들으면. 뭐 형용사는 1 씁니다. 1, 3, 6이라는 거. 그리고 부사는 1, 3, 1이라는 거. 그리고 이 숫자가 나타내는 바가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오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적어도 반 정도만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면 토익 시험 문제, 이 수식어와 관련된 문제는 다 맞춘다. 뿐만 아니라 그 칸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정리해 넣을 수 있으면 네가 영어 선생님이다. 그럼 봐. 이 칸은 1시간 만에 끝내는 토익 영문법 기적의 총정리가 아니라 1시간 만에 너희들을 영어 선생님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희망의 강자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나머지 연결어 칸. 자, 칸이 너무 좁아서 다음 페이지 넘겨서 정리하면서 그 다음 페이지 얘기할게요. 자, 올라가 있습니다. 수식어. 아까 했던 형용사와 부사 있다. 물론 다시 한번 이따가 간략하게 커리큘럼 표를 설명하겠지만 750점 자반 이전에는 뭐 한다고? 독해해야지. 문장 읽어야지. 남들은 앞뒤 보고 찍는다는데 계속 그렇게 선생님이 돈 내고 학원 다니는데 그래 안 그래? 말은 하는데 옆에 있는 애들은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난 좋지가 않아. 첫 번째 갔을 땐 참 신기했거든? 내가 찍은 게 답처럼 보이니까? 근데 두 번째 간데도 계속 영어는 영어 시간에 영어를 안 배우고 그냥 앞뒤에. 세 번째 가니까 조금 알아들을 만한 얘기에 전, 관, 명, 뭐 이렇게 해가 뒤에는 다 명사 자리예요. 그래서 한참 지났는데 한 15일 지나니까 난 영어 단어도 아니었고 영어도 한 개도 안 본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 기본적인 이 비법이나 패턴을 설명하기 이전에 공부해야 할 단계에서는 그 공부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그 단계를 뛰어넘었으면 이젠 얘가 조금 자유롭게 느껴지면서 얘와 자기가 알고 있던 영어 문법을 정리해 나갈 수 있는 단계. 맨 처음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과정. 자, 만들어 드릴 거고요. 연결어가 될 수 있는 요소. 그래서 크게 뭐 있다? 전치사. 다음 접속사. 의문사와 관계사가 있다. 자, 4가지 정리하는 법.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하면 할수록 이런 아리까리하거나 괜히 듣기에 어려워 보이는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 하죠. 잡아드립니다. 내가. 자, 첫 번째 전치사예요. 나봐. 딱 2가지. 몇 가지? 2가지. 영어의 실용적인 전치사를 이해하는 법은 딱 2가지입니다. 전치사가 가장 흔하게 하는 역할이 일반적인 학생들은 전치사가 명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전치사가 실제 100가지 쓰일 때 95가지는 모두 기억하세요. 수거입니다. 수거 그냥. 어떤 수거? look, for처럼. 동사와 관련된 수거. look after, 돌보다. look for, 찾다. look at, 쳐다보다. 째려보다. 됐죠? 따라서 전치사에 접근을 하거나 아까 뭐라 그랬지? 1시간 만에 여러분이 영어 정확하게 토익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희망의 강좌에선 앞으로 전치사를 공부할 땐 첫 번째가 그냥 수거적 논리. 수거도 무조건 암기 아닙니다. 논리가 있어야 되고 이해가 있어야만 그렇게 많은 수거 표현들이 정리가 될 수 있어. 다음 2번째. 아까 들었던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전치사 구의 역할에서 전치사가 명사와 합쳐져 특별한 역할하는 형태로 전치사 정리하면 자, 전치사가 매우 쉬워질 뿐만 아니라 정말 활용 가능한 여러분의 영어 속에 들어오게 된다. 됐죠? 그 다음 접속사 2가지. 몇 가지? 2가지. 등위 접속사라고 알고 있는 놈과 종속 접속사라고 알고 있는 형태로 2가지 접속사를 정리하면 영어 뭐가 가능하다? 문법책을 쓰는 게 가능하다. 됐죠? 그 다음 의문사. 의문사. 몇 가지? 2가지. 몇 가지? 2가지. 2가지. 들어봤던 거? 직접 너 똥 어디다 쌌니? 어디? 의문문과 학교에서 들어봤던 간접 의문문 형태로
의문사 정리하면 의문사와 관련된 의문사가 의문 대명사건, 의문 형용사건, 의문 부사건 모두 정리되게 된다. 마지막으로 머리 있죠, 그죠? 관계사 어떻게 정리해야 돼? 몇 가지? 2가지. 사람이 지조가 있어야지. 관계사 선생님,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관계형용사 3가지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복합관계사도 있다는데 아니라니까 2가지. 그래서 문법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조금 말은 어렵지만 앞에 있는 괄호-괄호에서 명사를 꾸민대. 뭐라고 배웠습니까? 제한적 용법. 이렇게 용법으로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계대명사에만 제한적 용법이 있는 게 아니야. 관계부사에도 있고 관계형용사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고득점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사와 관계형용사의 제한적 용법을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 다음 계속적 용법. 학교에서 이런 용어 들어는 봤죠, 그죠? 컴마와 함께 쓰여서 풀어 이해하는. 마찬가지 관계대명사에만 계속적 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관계부사나 관계형용사에도 계속적 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한다? 관계에서 2가지. 그럼 내가 일부러 2가지씩 조합한 게 아니야. 이게 영어를 스스로 배우다 보면 논리적인 조합법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 다음에 이런 형태로 조합한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관계형용사, 기타 잡다한 것들의 정리가 이루어지면 뭐가? 이 동그라미 속에 들어가는 문법적 지식이 충실해지는 것이고, 이 충실해지는 내용이 토익에 딱 적절하다면 적은 공부량을 통해 토익의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 의문사, 말을 들어 문장을 구성하는 4가지 구성 요소는 주어, 수어, 수식어, 연결어이다. 여러분이 들어봤던 목적어와 보어는 이따 얘기해 줄 겁니다. 됐죠, 그죠? 자, 기본적인 문장의 구성 4가지 요소. 자, 앞에 보세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주어 칸 위에 동그라미가 3개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올라가 있죠, 그죠? 첫 번째, 가장 흔하게 자, 들어봤던 명사란 말이 하나 들어가 있을 겁니다. 뭘 말하는지 알겠죠? 영어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이 앞쪽에 있는 칸 속에 들어간 것들밖에 없다.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게 명사. 그리고 밑에 좀 떨어진 곳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다음에 이 표는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표가 아니에요. 알겠죠? 매우 과학적이다. 잘 보면 명사 앞에 선도 없이 뭐가 붙어 있습니까? 관사가 붙어 있죠. 그죠? 그 얘기는 대명사 앞에는 관사가 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영어 문장에 야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볼 때 명사, 대명사 또는 관사와 함께 있는 명사가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 외에 다른 놈들은 문장에 주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없어. 우리 토익 강의를 하면서 보통 가장 흔하게 선생님들이 쓰는 말이 뭐야? 명사 자리, 수로 동사 자리,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의 수식어 자리, 전치사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자리 할 때 이 자리만 알아도 적어도 10개 이상 문제가 풀리게 되는, 한 개 한 개 풀어주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들으면서 명사란 말 들었죠, 그죠? 뭐가 떠올라요? 그냥 명사요. 사물의 이름을 지칭한답니다. 해서 끝날 수도 있고,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 수도 있고, 공부를 조금 해봤다면, 뭐가? 명사는 크게 가산명사와 불가산, 요 정도는 들어봤으면 공부를 좀 따라올 수 있는 거죠. 자, 선생님이 이 표는요, 크게 영어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해석 자체가 안 돼서 맨 앞에 주어를 은는이가 붙이세요. 수로는 무조건 닦아요 붙이세요. 절대 수식어 연결어가 끝나기 전에 닦아요는 딱 한 번 쓰세요. 연결어가 또 나오기 전에 주어 은는이가 딱 한 번만 쓰세요. 라는 완전 기초, 왕기초 강좌에서부터 이 표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750반, 850반, 그 다음 거의 토익을 만점 찍고 있는 950반에서도 똑같이 사용하는 교재입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 강의할 때 핵심을 정리해주는 도표고요. 자, 강의를 듣다 보면 알게 됩니다. 14개의 기본적인 미시적 영문법의 품사 이론들이 다 나오면서 각각의 핵심을 정리하는 방법들. 자, 지금은 영단기 첫 번째 강의고, 그죠? 이 그림을 처음 그려주고 처음 보게 되니까, 자, 중간 정도 맞춰가지고 750반에서 설명하는 대로 은는이가 붙일 수는 없잖아. 그죠? 그건 나중에 그 강의를 할 때 앞쪽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명사란 말이 떠오를 때, 들렸을 때
명사란 말을 딱 듣자마자 우리 토익을 공부해서 점수를 올리고 싶다면 맨 먼저 뭐가 떠올려야 되냐면 불가산 명사 있습니다. 와 불가산 명사로 자주 시험에 나오는 놈들 정리를 해야 합니다까지 떠올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불가산이 먼저고 자 보세요. 불가산이 먼저고 그 다음이 가산이다. 일반적인 가산 명사는 토익 책에는 무조건 정말 헷갈리고 어렵게 암기하도록 만들지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알겠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설명하듯이 실제 토익 시험 문제는 가산 문제, 가산 명사 문제를 낼 때 반드시 문장 속에 힌트를 줍니다. 뭘 줘? 힌트. 힌트가 아니면 수거다. 따라서 가산 명사는 내가 이따가 찝어주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 다음 페이지 설명하듯이 절대 암기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뭐한다? 힌트 찾기와 그다음에 수거 관용 표현 몇 개 외우기. 하여간 명사란 말을 들을 때 아하 불가산 명사요, 가산 명사요 정도로 머릿속이 정리가 되면 공부가 어느 정도 된 겁니다. 다음 관사란 말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관사 안 나와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는 책이 수준이 낮으니까 관사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관사 토익시험 문제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는 안 나와. A, B에 on, 다음에 C에 더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안 나와. 반드시 뭐 한다? 명사와 함께 붙어서 나오고 내가 뭐였대? 10년간 분석을 해보면 최근에까지 뭐 나왔냐면 a third하고 the third 나왔습니까? a third 뭐야? 3분의 1. the third는 뭐야? 세 번째 것.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로 더모 구문이 있습니다. 더 나온다 안 나온다? 아 나온다. 이거 외에 토익은 기출 더와 관련된 관사 문제가 한 4개 정도 항상 반복해서 나옵니다. 따라서 공부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그리고 관사를 명사와 함께 공부하는 순간 명사의 이해가 좀 더 쉬워진다. 하여간 우리 750번 반에서는 개념상 뭘 정해주냐면 관사란 말을 들을 때 조금 말투가 어렵긴 하지만 부정관사와 필기 정관사로 핵심 개념을 잡아가지고 부정관사가 토익에 나오는 경우와 정관사가 나오는 경우 또는 관사 자체가 언급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해서 논점을 정리하면 됩니다. 다음 필기 정확히 내가 이렇게 2가지씩 갈라줄 거예요. 2가지씩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자 이거 봐. 요까지만 딱 와도 수록한에만 와도 희한하게 이 그림 한 장이 영문법을 다 정리해 준다라는 거 알게 됩니다. 오케이? 다음 대명사 나오네. 대명사. 대명사 하면 일반 대명사 떠올리면 됩니다. 일반 대명사. 일반 대명사. 그 다음 일반 대명사 아닌 다른 놈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 토익에 가장 흔한 대명사는 it. 그래서 일반 대명사와 it 다음에 it 다음에 it을 띄었으면 뭐 떠올라야 돼? 부정대명사 one, another, 필기 the other 정도 떠올리면 됩니다. 그럼 이 정도 떠올랐다면 나는 토익 책 좀 봐봤고 영어 문법 조금 정리해봤고 영어 조금 그래도 할 수 있는 사람 급이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자 색깔 펜 다른 거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거 명사, 명사를 대신한 대명사. 관사는 그냥 명사 따라다니는 에에서 끝났죠. 그죠? 그 다음 요 칸 위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리고 또 하나 더 그려서 자 조금 더 잘난 척하면 영어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는 놈 아까 이 명사 속엔 들어가지만 구체적으로 명사구라고 정리할 수 있는 2가지 것과 다음 명사절이라고 구성할 수 있는 3가지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나중에 내 수업을 듣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자 일단 토익 시험에 나오는 명사구 시험 문제는 2가지입니다. 2라고 쓰세요. 2. 동명사 구 주어와 투부정사 구 주어 끝. 그 외엔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 다음 명사절은 딱 3이라고 쓰세요. 3. 대절 주어 다음 외더절 주어와 그 외 의문사절 주어. 하여간 주어편 정리하면서 누군가 또 물어봅니다. 영어 문장에 주어가 될 수 있는 거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있어요? 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명사 역할하는 구, 명사구와 명사 역할하는 절, 명사절. 그리고 관사는 그냥 앞에 어디에만 붙어? 명사구나 명사절에는 안 붙어요.
바로 명사 앞에 붙는 관사까지 해서 주어의 끝이고 명사구와 명사절은 명사의 문법적인 활용형 설명이니까 품사의 이름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명사, 대명사, 관사. 됐죠? 그죠? 이렇게 문장의 주어가 구성된 다음 영어 문장은 일반적인 주어의 설명 이후 서술어의 설명이 오고 수로가 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애가 지금 나와 있는 뭐? 동사. 그죠? 동사. 동사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 다음 이 동사가 혼자 나올 때도 있지만 동사를 보조해주는 품사인 조동사와 함께 나와서 조동사 플러스 동사가 수로가 된다 라고 배웠죠. 그죠? 일단 동사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표는 밑에 내가 일부러 빈칸에 여백을 남기지 않기 위해 썼습니다. 뭐가 떠올라야 돼요? 동사는 문장의 수로를 구성하면서 수를 나타낸다. 뭘 나타내? 수. 주어의 3인칭 단수와 그 외 복수와 어울리는 수를 나타내고 그 다음 두 번째 시제를 나타낸다. 그래서 나중에 외웁니다. 기억할 거예요. 외우지 않아도 수시태용. 알겠죠? 수시제를 나타낸다. 그 다음 능동태와 태, 수동태의 태를 나타내고 맨 마지막에 각각의 용법을 나타낸다. 자, 동사의 수 들어봤죠? 그죠? 3인칭 단수, 주어와 어울리는 뭐 단수동사, 복수동사. 쉽고 시제란 말 떠올리면 들어는 본 것 같은데 머리가 혼미해. 우리 700옵저 반에서는 됐어요? 그 이전 반에서는 그냥 닭가요만 열심히 붙입시다 이거 배우고 닭가요를 붙여서 들읍시다 해서 듣기까지 배우는 거고 이제 문제 분석을 통해서 점수를 올리기 위해선 적어도 시제가 12가지 기본 시제로 나뉜다 정도까지는 알아야 하고 특히 이제 세부적인 패턴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시제 표현이 어떤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설명해야겠죠. 그죠? 그 다음 능동태와 수동태는 일단 8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8. 12가지 시제에 따르는 12가지 시제에 따르는 12가지 수동태가 다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 4가지는 쓰이지 않고 8가지만 존재하고 토익 시험에 나오는 태는 6가지입니다. 몇 가지? 6가지. 그래서 8 알아두면 950점 올라갈 때까지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용법이라는 말 들으면 머리가 아파오는데 이미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동사란 말 들어봤죠. 그죠? 그 다음에 지각동사란 말 들어봤죠. 그거 왜? 우리 또 뭐 들어봤습니까? 수요동사까지는 들어봤겠네. 그죠? 수요동사, 지각동사, 사역동사 이 정도 알았으면 많이 안 거죠. 하여간 결론은 이 동사의 용법이 뭘 결정한다? 목적어와 보어의 존재 유무를 결정한다. 따라서 목적어와 보어는 주어, 수러, 목적어, 보어 친구인지 알았는데 친구가 아니라 수러의 뭐였다? 쫄자였다. 오케이? 자, 수시태용 기억하세요. 나중에 수시태용을 표현하는 동사의 역할. 이렇게 해서 동사는 내가 미리 필기해 준 겁니다. 수시태용만 기억해도 동사편이 다 정리가 된다. 그 얘기를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수시태용의 이런 태, 능동태와 수동태는 동사가 나타내는 것이지 그 외 주어인 명사, 대명사, 관사나 형용사, 부사가 나타내는 게 아니다. 보통 점수가 안 좋을 때 그 뒤에 선생님 수동태 하면요 바이야 명사가 나타내는 거 아니라고요. 얘는 뭐야? 동사가 아니야. 이런 거 모두 점수대가 조금씩 올라가는 순간 모두 함정이구나 알게 됩니다. 뭐가 나타낸다? 동사가. 오케이. 다음 조동사 편에서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 우리 뭐라고 알고 있는 놈? 그냥 법조동사, will, can 이런 거. 너무나 흔히 들었던 will 친구들과 얘 말고 be going to, I'm gonna, you gonna 할 때 들어봤죠? 그죠? 그 구조동사라고 부르는 놈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영어의 조동사는 끝이 납니다. 이거 말고도 주조동사라는 게 있어. 주조동사. 비동사 플러스 PP를 만들 때 비동사 등등등 이론적 설명은 충분히 내가 해주겠지만 시험엔 절대 언급되지 않는. 오케이. 그리고 나서 표를 잘 보면 자 동사와 조동사는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위에 준동사는 점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간단합니다. 이 준동사는 동사에서 만들어져서 동사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지만 준하는 성격을 가지지만 뭐가 아닌
수로 동사로 쓰일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점선이 아니라 실선.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오케이?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이 준동사 들어봤던 투부정사와 동명사와 분사가 수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 점선은 끊어지기가 쉽다. 따라서 나중에 다 이해하게 됩니다. 동명사는요. 앞에 붙어 있어. 앞에. 따라서 얘가 끊어지면 앞쪽으로 간다. 앞쪽으로. 자리를 바꿔서. 그래서 명사 역할밖에 못한다. 됐죠? 그 다음 부정사는 맨 위에 있어서 앞쪽으로 갈 때도 있고 뒤쪽으로 두 번 가네. 그래서 크게 학교에서 배웠던 부정사의 명사적 역할과 형용사적 역할, 부사적 역할이 언급되는 거. 그럼 이제 반대로 분사는 뒤쪽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 형용사 역할과 부사 역할 한다는 걸 내가 용법 메들리를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줍니다. 이럴 때 자, 동명사 들었네요. 그럼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한 가지 뭐라고? 앞쪽으로 명사 역할한다. 됐죠? 그 다음 부정사는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다? 명사 역할 할 수도 있고 형용사 역할 할 수도 있고 부사 역할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3이라고 써놓으면 끝나겠네. 그죠? 그리고 분사는 바보가 아니야. 우리 뭐라고 써야겠어? 2라고 쓰겠죠. 그죠? 형용사 역할과 부사 역할 2. 그리고 나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대충 문법책이 만들어지네. 아닌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제대로 다녔다면 이 위에 있는 명사구 얘기나 명사절 얘기 안 해도 명사의 가산, 불가산 조금은 어려워도 뭐 이거 퍼니처 이런 거 기억나면 좋고 그 외에 나머지 관사, 언 일단 쓰고 그런 거 있습니다. 더 쓰고 이런 거 있습니다. 하면 또 문법책이 만들어지잖아. 그리고 대명사, 일반적인 대명사 말고 그 외에 it 용법 조금 설명해주고 one, another, the other, the others 쭉 이렇게 설명해주면 대충 문법책 계속 만들어지는 느낌. 뭔 말인지 알아? 영어를 공부하면서 이거야 이거. 자, 이 전체적인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확 박아놓고 이 칸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뭐야?